세 번째 시간입니다. 24페이지 결격 사유.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파산자, 금고지역 실형 선고받은 이런 사람들 공인중개사가 될 수는 있죠. 다만 등록할 수 없다. 이게 결격 사유죠. 그러면 이자가 결격에 해당하지 않아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되었어. 근데 중개업을 하다가 뭐가 되면 결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죠. 다음 중 절동치 사유를 골라라 이렇게 나올 때 절동치를 골라라. 기역, 한정 후견 개시 심판 받은 경우 절동치, 성년 후견 개시 심판 받은 경우 절동치, 파산 선고 받은 경우 절동치, 금고징역 실형 선고 받은 경우 절동치, 금고징역 집행유예 받은 경우 절동치, 자격 취소된 경우도 절동치고 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은 경우도 다 절동치를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그럼 이자는 언제 다시 개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결격이 해소된 때죠. 해소됐을 때.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면 밑에 X 지문이 중요해요.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 취소 후 3년 이내에 개공이 될 수 없다. 틀린 지문을 익혀놔야 돼, 이거는. 그 이유는 취소되고 3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결격에서 해소됐으면 개공될 수 있기 때문이죠. 틀린 이유는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지문이 틀렸다는 걸 아셔야 돼. 다음 법인 사원 임원이 한 명이라도 결격이면 법인인 개공으로 등록이 안 되죠. 2번이 중요하죠. 법인인 개공이 된 후 사원 임원이 결격이 됐고 결격을 얼마 이내 2월 이내 해소하지 않으면 절동치다. 70일 만에 해소한 경우 절동치, 50일 만에 해소한 경우 절동치가 아니다 이거지. 그다음에 고용인, 결격 있는 자는 소공보조원도 될 수 없는데 내가 데리고 있는 소공보조원이 결격이 됐어. 2월 이내 해소 안 했어. 그럼 또는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등록 취소가 아니라.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 두 개, 절동치 하는 업무정지 잘 비교하셔야 돼요. 비교해서 바뀌지 않도록. 오른쪽에서 물어보는 거는 결격인자 찾아라, 아닌자 찾아라 이렇게 문제 나오는 거죠. 미성년자 결격,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결격, 혼인한 미성년자 결격, 부모의 동의 얻은 미성년자 다 결격이라고 문제 보시면 돼요. 혼인한 미성년자도 결격이다. 빠진 미성년자는 결격. 피한정 후견인, 비성년 후견인 결격. 한정 후견 개시심판 받은 자 결격. 성년 후견 개시심판 받은 자 결격인데 작년에 출제됐어요. 피특정 후견인 결격 X. 민법엔 피특정 후견인도 있는데 제일 상타고 양은 뭐예요? 결격이 아니라고 마시면 돼요.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결격. 복권된 자 그럼 결격이 아니야 이거야. 그 다음 금고 또는 징역에 금고나 징역에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다 살고 나왔다. 집행이 면제, 도중에 사면되었다. 그래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다 결격. 이거 문장 그대로 나옵니다. 앞에 어떤 법 위반은 신경 써요, 안 써요? 신경 안 써요. 이 법, 저 법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께서 문제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공인중개사법이라고 넣겠어요? 아니, 다른 법을 이왕이면 넣겠지. 형법상 사기죄, 도로교통법, 변호사법 다 상관없어요. 배임죄 다 필요 없고 어떤 법 위반했던 금고나 징역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 어떤 법이든 관계없이 금고징역의 실형 선고 받고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이 두 줄을 그대로 익혀놓으면 돼요. 동그라미 2번에 가석방이니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혹시 몰라서 하는 거예요. 가석방이 된 날이 집행 종료일이 아니더라. 가석방이 되고 잔영기를 집에서 다 보내야 집행이 종료되는 것이더라. 그러니 가석방이 된 날부터는 잔영기 더하기 3년이 지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주의의 1번, 2번 풀어볼게요. 주의 1번은 형법상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 면제된 날부터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 징역 5년인데 3년 만에 가석방 됐구나. 3년이 경과했어. 그래도 여전히 결격. 잔영기 2년 남았으니까. 다시 올라가서 특별사면은
도중에 사면된 거죠. 나머지 집행받지 않은 기간은 소멸. 특별 사면된 날부터 그냥 몇 년만 지나면 3년만 지나면 결격이 아니다. 근데 사면 중엔 일반 사면이 더 좋은 거랬죠. 전과 없어지는. 일반 사면 되면 바로 즉시 결격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주의에 3번, 4번. 징역 5년인데 3년 만에 특별 사면됐고 3년이 경과한 자, 그럼 결격이 아닌 거죠. 2년 남은 게 아니죠. 결격이 아니야. 징역 5년인데 3년 만에 일반 사면됐고 1년밖에 안 됐어. 그래도 결격이 아니야.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5번. 금고나 징역의 집행유예를 받아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는 뭐다? 결격. 금고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결격.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결격.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너에게 징역 1년을 선고는 한다. 선고를 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너의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너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줬다면 그때는 결격이 몇 년? 2년입니다. 이건 따지지 않습니다.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2년간 유예된 자는 그 유예기간만 지나면 결격이 아닙니다. 그럼 징역 2년, 집행이 4년이면 4년이 되는 거죠. 근데 선고유예라는 제도가 있죠. 선고유예라는 제도, 이거는 결격이 아니다.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밑에 주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결격. 징역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결격 X. 3번, 징역 1년은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2년간 유예된 경우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수 있다. 5. 집행유예 기간만 지나면 된다는 거야. 징역 1년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자, 들어갑니다. 벌금형은 어떤 법 위반만? 공인중개사법 위반일 때만, 그것도 300만 원 이상일 때만 결격이 됩니다. 3년 동안 결격. 3년 결격이에요. 그러면 도로교통법 이렇게 다른 법 들어가면 결격이 아니죠. 또 중개사법 위반이라도 100만 원, 200만 원 벌금 뜨면 결격이 아닌 겁니다. 아닌 겁니다. 자, 해서 중개사법 300 이상 벌금 3년 경과되는 결격이고요. 조금만 더 신경 써보면 과태료라고 들어가면 이건 결격이 아닙니다. 벌금과 과태료는 다른 거예요. 혹시 과태료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신경 써주세요.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행정처분 자격 취소되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 이렇게 풀면 돼요. 자격 취소되고 2년 경과되지 않은 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 당연히 결격이죠. 또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 공인중개사 될 수 없어, 보조원도 될 수 없어. 근데 이와 달리 부정행위 무효 처분되고 5년 경과되지 않은 자 공인중개사 될 수 없어, 보조원 될 수 있어. 그자는 보조는 결격, 컨닝하다 걸린 사람 보조원 결격이 아니에요. 보조원 될 수 있어요. 다음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 자격정지 기간, 소공이 자격정지 받으면 자격정지 기간 동안에는 관도가 나와도 개공 등이 다 될 수 없다.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받아쓰기 하셔도 돼요. 자격정지 처분받고 6개월이 경과한 자 결격 X지. 아무리 세도 6개월이니까. 자격정지 처분받고 6개월 경과한 자 결격 X. 다음에 이제 9번 중요하죠. 등록 취소. 우리 절대적 등록 취소. 우리의 슬픈 노래. 해결 양이 지체. 사망의 산, 결격 사유, 거짓 부정 등록, 등록증 양도되어 이종 등록, 이종 소속,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했어. 자격정지 받은 소공에게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게 했어. 최근 1년 동안 업 2개 먹고 업 위반했어. 자, 임등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미투 금전 보휴, 사법 처리, 등록 기준 미달, 우리 자기는 조금 모지라, 쇼쇼쇼는 업무정지, 센셔, 거짓기리야 투기약서 임등치, 판매 명수 관직사항도 금제인은 임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어. 김치전,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비공개 요청에도 정보를 공개해서 빠전. 보증 설정 안 했어. 6월 초과 무단 휴업을 했어. 휴업과 보증은 센 것은 임등치, 약한 것은 100만 원. 이종 사무소 임시시설물. 법인의 겸업 위반은 임겸업.
최근 1년 동안 업무정지 과태료 3번 먹고 또 업무정지 과태료 위반한 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2년 이내 2회 이상 받은 거. 이 중에서 이만큼요. 자, 미해결 빼고 이것을 위반한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라고 뜨면 이 결격,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등록 기준 미달, 법인의 해산, 결격 사유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로 등록 취소되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인이다 이거지. 그래서 그 까만색 박스 안에 저처럼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주의를 먼저 볼까요? 주의. 거짓 부정 등록한 이유로 등록 취소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 등록증 대여, 이종 등록, 임시시설물 다 관계없이 등록 취소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입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 올라가면 폐업 후 폐업하고 재등록했는데 예전에 폐업 전의 사유로 적발되어 등록 취소되면은 3년에서 폐업 기간을 뺀 기간 동안 결격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밑에 주의 볼게요. 주의. 갑은 등록증을 대여했어. 등록증 대여. 그럼 절동치 위반한 거잖아 지금. 이렇게 등록증을 대여했대. 등록증을 대여해서 절동치 위반했어요. 근데 이자가 2016년 5월 1일 날 뭘 했다? 폐업을 했대. 딱 몇 년 지났어요? 1년 지나고 1년 지나고 2017년 5월 1일 날 재등록했다는 거야. 근데 이자가 2017년 7월 1일 날 등록 취소됐다 이거죠. 저 예전에 저 사유로. 그러면 이날부터는 몇 년 지나면 되는 거예요. 이날부터 몇 년 플러스 2년 지난 날이겠죠. 폐업 기간 1년 빼주니까. 그러니까 취소된 날부터 2년 지난 날 찾는 거예요. 재등록한 날이 아니에요. 취소된 날부터. 그러니까 2019년 7월 1일 다시 개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답하시고 이것만 연습하시면 여기는 완벽해요. 자, 오른쪽에 예외가 있죠. 우리 미달하고 해산 이 두 가지 사유로 등록 취소되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는 뭐가 아니야? 결격이 아니다. 이렇게 문제 풀면 되는 거죠. 문제 풀 공식이죠. 그래서 그 오른쪽에 주의. 등록 기준 미달, 등록 취소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 X. 해산, 등록 취소 3년 안 된 자 사원 임원 다 결격 X. 3번은 밑에 주의 보시면 돼요. 아까 했던 거예요. 결격 사유를 원인으로 개설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 취소 후 3년 이내에 개공이 될 수 없다. 이게 틀린 지문만 아시면 된다고. 틀린 이유는 그 위에 써 있어요. 취소되고 3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 결격이 해소됐으면 개공이 될 수 있으니까. 이유가 그렇다는 거죠. 자, 10번, 9번 해결했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금방 해결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된다. 10번, 업무정지 받고 폐업 신고한 자라도 업무정지 기간이 다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 그대로 떠요, 그냥. 동그라미 1번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2번은 뭐냐? 업무정지 기간은 폐업해도 계속 진행됩니다. 업무정지 받고 폐업이 있어도 업무정지 계속 진행이 되니까 그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면 바로 등록이 됩니다. 11번은 이 법인이 처음 만들어질 땐 이 대표자, 공인중개사 임원 둘만 있었죠. 이때 업무정지 사유를 위반했죠. 얼마 후 새로운 임원이 들어왔죠. 그리고 저 업무정지 사유가 적발되어 이 기간 동안 업무정지를 받게 된 거죠. 이때가 이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거지, 이제. 이 업무정지 기간 동안 평이라는 사람은 결격이 아니다. 결격이 아니다.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사원 임원이었던 자들은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입니다. 그리고 밑에 업무정지 사유 발생 후 처분받기 전에 새롭게 들어온 사원 임원은 결격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2번 결격이 있는 자가 사원 임원이 있으면 그 법인은 결격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이런 식으로 나와요. 결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결격 사유 마쳤고 신속하게 정리를 잘 하시면 돼요. 28페이지 중개사무소 설치. 사장은 이제 중개사무소 설치와 이전과 분사무소 설치와 이전과 이런 걸 배우는 단원이죠.
시험에 매우 잘 나옵니다. 1절만 한 두세 개 문제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 개공은 그 등록 한창 거래구역 안에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천막과 같은 임시의 중개시설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밑에 판례는 참고로 읽어보시고 밑에 주의가 중요하죠. 첫 번째 줄은 이중 등록을 두 번 하면 절동치 1-1. 두 번째는 이중 사무소 임시시설물은 임등치 1-1. 잘 구분하시고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절동치는 절대 업무정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중 등록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다면 틀려요. 근데 이중 사무소 임시시설물은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X, 임등치니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O, 업무정지할 수 있다도 O죠. 임등치는 업무정지 가능하니까. 동그라미 2번. 어떤 개공만, 법인인 개공만 등록한청에 신고하면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 둘 수 있다. 자, 앞에가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공, X, 모든 개공, 그래도 X, 법인이 아닌 개공에도 다 틀립니다. 법인인 개공만 분사무소 둘 수 있다. 자, 개시 의무는 누구의 의무? 개공의 의무죠. 이번 시간에 그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많이 나와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자, 이복에 안 적으셔도 돼요. 이복에 방을 빼 광고 문자 자, 이 4장에만 나오는 것도 이전 신고, 개시 의무, 뭐 폐업과 친구들, 표시 광고, 사무소 명칭 문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개시 의무 위반하면 백과태료다. 개공의 의무예요. 소공의 자격증을 안 걸어도 개공의 과태료 받는 거예요.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사본 아니야.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이 나와야 돼. 분사무소인데 등록증 X 조심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을 게시해야 된다. X 신고 필증 원본. 개공과 소공의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원본. 사본 X, 사본 두 번이나 나왔어요. 중개보수 실비 의민 한도의표, 복부 메뉴판, 보증 설정 증명 서류, 사업자 등록증 X, 실무격 수료증 다 X입니다. 자, 오른쪽에 사무소 명칭 상호로 쓰시면 되죠. 사무소 명칭은 상호.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법인인 개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유무소 명칭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선택한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단어 빠지면 안 돼요. 자, 이거 위반하면 밑에 주의랑 왔다 갔다 합니다. 1번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 동그라미 2번. 부칙상 개공 아저씨는 뭘 쓰면 안 돼.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 아저씨도 개공이죠.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러면 이 아저씨는 부동산 중개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개공은 사무소 명칭에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5가 되는 거죠. 3번 개공이 아닌 자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다 쓰면 안 되지. 위반하면 형벌 1-1 형벌로 가는 거죠. 개공이면 과태료, 아닌 자는 1-1 이렇게 가는 거지. 4번 5개 광고물 간판, 5개 광고물 간판에다가 가리 연간판, 세류 연간판, 돌줄 간판, 옥상 간판에 개공의 성명, 법인은 대표자 성명, 분사무소는 책임자. 그 자리에 대표자 주의하셔야 되지. 대표자 X, 책임자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됩니다. 다음에 등록한청 4번 위반하면 역시 100만 원이 과태료예요. 4번도 백과태료. 5번 등록한청은 1, 2, 3, 4 전부 다 간판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 철거 명령은 4개 다 들어간 것만 조심하면 돼. 4개 다 들어간다는 걸 조심해야 돼. 골라서 나와요. 이 중에.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았어. 등록한청 철거 명령 할 수 있다. 다 맞다고 해야 된다고. 철거 명령을 받았는데 이행 안 한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법 이것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주의해 보면은 철거 명령은 다 들어가잖아. 무조건 선물 2개씩. 2개씩. 자, 표시 광고, 교차로에 중개대상물에 표시 광고할 때는 사무소 명칭은 다 쓰잖아요. 교차로에 광고할 때 사무소 명칭 쓰는데 정말 사무소가 있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소재지도 써라. 소재지.
그다음에 연락처는 다 쓸 거 아니냐. 근데 연락처만 쓰면 이게 정말 개공인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개공에 성명도 써라 이 말이야.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암기는 따로 하시면 돼요. 너 성명이 뭐니? 소연이요. 너 성명 뭐야? 소연이요.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입니다. 예. 5개 광고물에는 뭐만 쓰고 성명 쓸 의무가 있고요. 5개 광고물, 성명 쓸 의무가 있고 표시 광고할 때는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을 다 써야 됩니다. 이것만 안 헷갈리면 돼요. 하나라도 빼먹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다음에 성명 쓸 때 법인은 대표자 성명. 자, 개공이 아닌 자, 표시 광고하면 안 된다. 위반하면 1-1. 좋아. 보존하면 안 되잖아요. 자, 주의. 개업공인중개사는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이게 공인중개사 법령이 근거에서 문제 푸는 거예요. 중개사법은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는 없죠. 5개 광고물에 성명을 쓸 의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설치할 의무가 있다. X. 2번. 5개 광고물에 연락처를 표기해야 한다. X. 5개 광고물에는 성명을 쓸 의무가 있는 거야. 표시 광고할 때 연락처 쓰는 거죠.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 좀 잘해주세요. 중개보조원 표시 광고할 수 없다. 5. 그 밑에 이제 5개 광고물과 표시 광고를 비교하셔라. 비교. 자, 다음 페이지 지체 없이 간판 철거. 어떻게? 지체 없이. 입회취, 이전 신고, 폐업 신고, 등록 취소했으면 지체 없이 간판 철거.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입회취. 입회취. 폐업 대신에 휴업. X. 등록 취소 대신 업무정지. 다 X. 지체 없이 철거 안 하면 등록한 청은 행정대집행법 대집행할 수 있다. 자, 사무소 이전 신고. 중개사무소 이전은 자,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할 수도 있고, 자, 관할 지역 외로 이전할 수도 있죠. 자, 관할 지역 외로 이전했을 때는 A구, B구 지금 등록한 청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전 전에 등록한 청, 여기는 이전 후에 등록한 청이다. 자,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전은 먼저 하고 10일 안에 신고합니다. 이전 신고할 때 내는 것은 등에 짐 싸고 이사 간다. 등록증 원본 내야 됩니다. 이런 걸 좋아해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5. 등록증에 사무소 소재지가 바뀌잖아. 소재지. 그래서 등록증 원본을 내야 되는 거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내는데 건축물 대장은 안 내지요. 자, 놓고 가세요. 다시 불러다가 2번이 중요합니다. 이전 신고받은 등록한 청은 그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새 걸 줄 때 재교부를 하죠. 근데 여기는 내로 이전했으니까 재교부해야 한다. 이렇게만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이게 원칙이니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지. 관할 지역 어디로? 내로 이전했을 때는 등록한 청은 기존의 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다시 교부할 수도 있다. 내로, 이거 중요하지. 외로 이전했다면 X입니다. 외로 이전 틀립니다. 그거 조심해야 되고요. 자, 관할 지역 외로 이전 가죠. 이전한 날부터 10일 안에 어디가 신고하세요? 그렇죠. 이전 후 등록한 청에 이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이전 신고할 때 내는 서류는 아까 똑같습니다. 등에 짐 싸고 이사 간다. 똑같아요. 이전 신고받은 등록한 청은 내용이 적합한 경우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끝. 수정교부는 안 되죠. 다음에 관할 지역 외로 이전했을 때는 등록한 청이 바뀌니까 등록한 청이 바뀌고, 다음 A구는 이 개공이 이전한 걸 모르죠. 근데 B구는 이자가 어디서 온지를 알죠. 근데 개공에 관련 서류가 여전히 A구에 머물러 있으니 3번. 이전 신고받은 이전 후 등록한 청은 종전관청에 관련 서류 송부를 요청해야 한다. 요청을 받으면 마음이 급하죠. 어떻게? 지체 없이 다음의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자, 송부서류 세 가지는 어떻게 외우죠? 대개 한 마리, 지체 없이 대개 한 마리, 미친 대개 한 마리. 대는 중개사무소 등록 대장, 그 개공권 생활기록부. 뭐 송부하는 서류에는 중개사무소 등록 대장이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리고 개설 등록 신청 서류. 내가 A구에서 등록 신청할 때 냈던 거. 최근 몇 년치? 1년치. 이자가
A구에서 이미 최근 1년 동안 업무정지 2번 받은 사람이었다. 또 업무정지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자 두려워서 또 이전했다. 그럼 현재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면 그 관련 서류도 같이 보내야 되는 거죠. 밑으로 이어지죠.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공이 된 행정처분은 누가? 이전 후 등록 관청에 행한다. 밑에 이전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 등록 관청은 이전 신고 받은 거, 좀 이따 오른쪽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받은 거, 분사무소 이전 신고 받은 거 전부 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해야죠. 자, 오른쪽에 분사무소. A구에 법인이 주된 사무소를 두었습니다. 그럼 A구는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 관청. 자, 분사무소를 바닷가 한번 가봅시다. 강릉시. 분사무소를 둡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어디에?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 관청에. 여기서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 관청에서 뭘 교부하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교부하고. 신고 필증은요, A구에서 주는 거예요. 신고 필증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신고 필증 대표자 성명, 본사 명칭, 본사 소재지, 분사무소 소재지, 분사무소 책임자가 다 적혀 나와요. 저 밑에는 A구청장 찍혀 나오거든. 이 A구청장 찍혀 있는 신고필증을 강릉시에 걸고 일하는 거예요. 신고필증 받아서 달려가죠. 근데 강릉시는 분사무소 들어온 걸 모르니까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그 종로에 통보해준다. 주고받고 통보 이렇게 이루어지죠. 3단계로. 자, 설치 기준.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를 설치한대. 제외야. 포함이 아니야. 그다음 시군구별로 일개서 초과할 수 없다. A구만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 하나씩 다 둘 수 있다. 책임자는 중개사여야 한다. 분사무소 둘 때마다 1억 이상을 추가 설정해야 되죠. 주의. 1번에 틀렸습니까?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 시도라고 해버리면요. A구가 만약에 강남구다. 서울 전체가 못 두잖아요. 강남구만 제외하고는 다 둘 수 있는 거니까. 시군구. 2번은 역시 시도별로라고 해버리면은 그 서울에 하나, 경기도 하나 이렇게 되잖아요. 시군구별로예요. 1번, 2번 아직 시험이 안 나온 거거든. 좀 보셔요. 3번. 같은 시군구 안에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함께 둘 수는 없지. 4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X. 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 4번도 참 잘 나옵니다. 자, 보증 설정은 우리 등록할 때는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증 설정하죠. 그러니까 보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은 X. 등록 기준이 아니다. 등록 요건이 아니다. 등록 신청할 때 내는 서류도 아니다. 근데 분사무소는 이미 등록이 된 상태니까 설치 신고 전에 미리 보증 설정해서 설치 신고할 때 서류 내는 게 중요한 거죠. 설치 신고할 때 내는 거. 자, 설치 신고서를 밑에 어디 제출하세요?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 관청에 제출해라. 여기를 분사무소 관할 이름 틀리는 거죠. 다음 지자체 조례 수수료도 참 잘 나옵니다.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해라. 다 틀립니다. 지자체 조례 안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자, 법인 등기상 증명서, 안내, 건축물 대장, 안내, 공무원 확인 서류, 책임자 자격증 사본, 안내, 등록관청 시도지사에게 확인 요청, 내는 서류, 실무교육 수료증, 중요한 게 뭐? 보증 설정 증명 서류가 들어가야 중요하다고. 보증 설정 증명 서류가 설치 신고할 때 들어가야 돼. 다음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좋아. 신고필증 교부, 모든 서식은 어디 있지? 국토부령에 있지. 그래서 설치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신고 내용이 적합하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이 시험에 그대로 나온 문장이. 자, 3번. 등록관청에 신고필증을 교부했을 때는 어떻게?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 설치 예정지역과의 시군구에게 통보해야 한다. 주고받고 통보, 주고받고 통보. 좋아요. 다음 분사무소 이전. 자, 이제 서해안 갑시다.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자, 역시 분사무소 이전한 날부터 며칠? 10일 이내에 어디 가서, 그렇죠.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전 신고할 때 내는 서류는 신의 짐 싸고 이사 간다.
두 가지 조심해야 돼요. 또 하나는 이전 후의 분사무소 관할 시군구에 이전 신고한다면 틀려요. 박스 밑에 있어요. 여기다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분사무소는 항상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설치 신고, 이전 신고 다 들어간다는 거.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신고 필증이에요. 등록증에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는. 분사무소 이전 신고하는데 등록증 첨부는 X입니다. 신의 짐 싸고 이사 간다. 좋아. 2번 내용이 적합하면 신고 필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이때도 강릉시 안에서 이전했어. 관할 지역 내로 이전했을 땐 신고필증의 변경상 기재에 다시 교부할 수도 있다. 신고필증 다시 받아서 어디로 달려가? 보령시로 달려가잖아요. A구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양쪽 다 통보해야 되죠. 3번이 중요합니다.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관할 시군구에 통보해야 한다. 지체 없이 양쪽 다 통보합니다. 주고받고 통보, 주고받고 통보, 양쪽 다 통보. 이전 전 및 이전 후 관할 시군구에 다 통보해라. 다음 분사무소 이전할 때 서류 송부는 있다 없다? 없다. 여기는 법인으로 본다면 여긴 주된 중개사무소 이전한 거죠. 주된 중개사무소 이전했을 땐 어디 가서? 이전 후 등록관청 신고합니다. 분사무소 이전은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입니다. 그다음 여기는 등록관청이 바뀌기 때문에 서류 송부 요청 지체 없이 서류 송부. 여기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장소 같았기 때문에 서류 송부 과정은 없어요. 한번 시험 내볼까요? 분사무소 이전 신고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에 분사무소 관할 시군구에 서류 송부를 요청해야 한다. X.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다고요. 밑에 양가로 4번의 재교부는 여러분께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꼭 읽어보세요. 저 밑에 사무소 공동사용. 우리 개공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공과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무소 공동사용. 자, 개공, 갑이 임차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무소에 이자가 어떤 기간이 아니라면, 그렇죠. 업무 정지 기간이 아니라면 이 업무 정지 기간 중이 아닌 개공갑의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업무 정지 아닌 개공갑 사무소를 공동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무소 이전할 수 있다. 업무 정지 아닌 개공갑 사무소를 공동 사용하기 위하여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5라 풀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등록을 신청할 때, 이전 신고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사무소를 확보했다는 소리를 공통으로 다 내야 됩니다. 이 사무소 확보는 이제 누가 하고 있어? 갑이 하고 있죠. 그러니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공의 승낙서를 첨부하세요. 갑의 승낙서를 첨부하세요. 밑에 이제 이게 공동사용 방법이에요. 공동사용 방법. 임대인의 승낙서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가면 뭐 종별 제한 없어요. 뭐 공인중개사, 법인, 뭐 아저씨, 뭐 분사무소 따지지 않아요. 다만 모든 의무는 각자 보증 설정 따로, 인장 등록 따로, 휴표업도 따로, 업무정지 등록 취소 다 따로따로. 액자도 내기 다 해야 돼. 아저씨는 액자 하나 부족하겠다. 얘가 약 올리겠네. 아저씨는 액자는 어디 갔어? 약 올립니다. 자, 오늘 이제 공동사용 제한은 이자가 어떤 기간이라면, 업무정지 기간 중인 개공이라면은 승낙서를 써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줄까지인데, 다만, 두 번째 줄 다만 읽어볼게요. 업무정지 개공이 영업정지 처분 받기 전부터 이미 사무소 공동사용 중이었다면 그자는 중개업해도 되는 거죠. 또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이자가 업무정지를 받아버렸다. 그러면 다른 개공의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개공 사무소 이전할 수도 없다. 승낙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받은 개공은 다른 개공 사무소 이전이 안 된다는 것도 좀 익혀두시고요. 주의의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자, 2번. 이건 왜 가능하죠? 아, 휴업이니까 휴업. 휴업 기간 중인 개공은 사무소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가능합니다. 3번은 무슨 말이냐면요.
업무정지 받은 개공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이전하는 건 안 되거든요. 근데 비어있는 사무소 이전하는 건 돼요. 원래는 이게 5년 전에 만들어질 때 업무정지 받은 개공도 사무소 이전하는 거 다 됐거든요. 이 중개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 다 됐었는데 업무정지 받은 개공이 다른 개공의 사무소 이전하는 것만 막았어요. 이게 비어있는 사무소 이전하는 건 가능해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업무정지 개공은 다른 개공의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이전할 수 있어요.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건데 별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넣어본 혹시라도 넣어본 거예요. 1번, 2번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 두세 문제 정도 출제되는 중요한 단원이었어요. 자, 이제 겸업. 자, 우리 겸업은 법인이 제일 중요하죠. 자, 우리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할 수 있지, 또 5개도 되지, 또 경고업무도 되죠. 그 밖에 업무는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다 할 수 있죠.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게 없어. 우리 아저씨는 경고만 빼고 다 됩니다. 자, 그래서 5개 모든 개공이 다 할 수 있다. 경공매 누구 빼고? 아저씨 빼고 그 밖에는 법인 빼고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출제되는 건 법인이죠. 자, 그거 읽어볼게요. 법인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는 없다. 첫 번째 중개업. 자, 2번에서 6번까지 묶으세요. 2번, 6번 묶으시고 5개라고 쓰시고 이 5개 업무는 뭐가 아니에요? 중개업이 아니죠. 따라서 중개보수가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메모 좀 해두시고 2번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에 뭐 할 수 있다? 임대관리, 부동산의 관리 대행. 자, 이게 4개로 쪼개서 나와요. 상업용 건축물 임대관리, 상업용 건축물 관리 대행, 주택의 임대관리, 주택의 관리 대행. 남의 건물을 관리해주는 일이지. 자, 임대업 OX. 임대업이 작년에 추천으로 출제됐어요. X. 내가 건물 사는 거. 부동산 관리업 X. 농업용 건축물 관리 대행 다 X. 상업용 건축물, 주택, 임대관리, 관리 대행. 부동산의 이용에 관하여 또 개발에 관하여 또 거래에 관하여 뭐한다? 상담. 상담이 포인트죠. 상담. 컨설팅, 이용 상담, 개발 상담, 거래 상담. 부동산 개발업 X. 개발 대행. 올해 이거 중요한 걸로 봅니다. 개발 대행. 개발 잡고 이야기만 해라. 개발 잡고 흔들지 말고. 대신 흔들지도 말고. 네. 개발 상담. 네 번째는 이게 세 번째지. 숫자 잘못 썼네요. 네 번째는 의뢰인의 의뢰에 따라서 도배업체 또 이사업체를 뭐 해줍니다? 소개해줍니다.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에 알선을 해줍니다. 용역의 알선. 도배업체 운영, 이사업체 운영 X.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 X입니다. 용역업 다 틀립니다. 작년에 용역의 제공이 출제됐죠. 5번째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분양 대행. 분양 대행은 남이 지은 건축물을 분양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직접 건축물을 건축해서 분양한다고 하면 안 돼요. 직접 지어서 건축하는 게 아니라 전쪽에서 분양하는 게 아니라 분양 대행. 상업용 건축물 분양대행, 주택의 분양대행. 택지 분양대행 X, 토지 분양대행 다 틀립니다. 6번째는 누구만 대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만 대상으로 하여 중개업의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이거 누구만 대상으로 해야 돼? 꼭 개공만 대상으로 해야 되죠. 개공만 대상으로 해야 되니까 이 자리에 다른 자가 들으면 다 틀리는 거죠. 중개 의뢰인 당연히 틀렸지. 중개 의뢰인 X,
어울리지도 않아요. 중개 의뢰인 찾아왔는데 앉아봐봐.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에 웃기고 있는 거잖아요. 주로 요즘에 이게 뜨죠. 등록을 준비 중인 공인중개사 X, 창업을 준비 중인 공인중개사 X, 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X,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생 다 X. 시험 준비생까지 나왔어. 소공이 아직 출제 안 됐네. X. 다 안 됩니다. 계곡만 대상으로 자, 5개와 그 밖에를 보셨어. 5개와 그 밖에. 자, 7번.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 공매.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 뭐 할 수 있다?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또 매수신청, 매수신청이나 입찰신청 대리할 수 있다. 권리분석 알선은 입찰은 네가 하고 나는 상담해주고 분석해주고, 매수신청 대리는 내가 대리인으로 입찰. 매수신청, 입찰 같은 말이죠. 매수신청한다, 입찰한다 같은 말입니다. 대리인 입찰한다는 것이. 7번 쪽이면 몇 개 쪽이죠? 4개. 저 경매, 권리분석 알선, 또 경매, 매수신청 대리, 또 공매, 권리분석 알선, 또 공매, 매수신청 대리. 이게 4개로 쪼개집니다. 이 중에서 뭘 하려면? 그렇죠. 경매, 매수신청 대리. 경매, 매수신청 대리. 이걸 하려면 어디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디 가서 지방법원에 가서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경매 대리는 원래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대법원 규칙에 따라 지방법원에 등록해야 돼요. 이 네 군데가 딱 일치되어야 돼. 경매, 매수신청 대리, 대법원 규칙, 지방법원 딱 일치되어야 돼. 공매, X. 경매, 권리분석 알선, X. 경매, 매수신청 대리, 민사집행법, X. 국토교통부령, X. 대법원 규칙, 등록한청, X. 다 틀려. 경매, 매수신청 대리, 대법원 규칙, 지방법원 딱 일치되어야 돼. 그래서 그 박스 밑에, 아니 7번 밑에 박스 있죠, 박스. 박스 보면 지방법원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경매, 권리분석 알선, 공매, 권리분석 알선, 공매, 매수신청 대리 할 수 있다고 해야 돼. 그때도 등록하다면 틀려요. 자, 다음 우리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겸업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겸업이 가능하다.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제한이 없는 범위 안에서. 예를 들어 공무원 될 수는 없어요. 공무원이 거꾸로 겸업을 금지하니까 다른 법에 제한이 없는 범위 안에서 겸업이 가능한 거예요.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초등학교 선생님 하면서 어떻게 중개하시겠어? 초등학교 선생님이 하면은 애들한테 엄마 집 안 파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어쨌든 여기는 이 현재 여기 들어있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다 됩니다. 여기 5개 다 되고 경공매 다 되고 그 밖에도 다 됩니다. 임대업, 개발업, 개발대행, 도배이사업체 운영, 택지 분양대행, 심지어 공인중개사 시험준비생 대상으로 경영기법 제공 해도 돼. 해도 됩니다. 수강생이 없을 뿐이지. 다 됩니다. 이거 말고 문구점, 치킨집 다 된다고 그랬죠. 최근에 며칠 전에 누가 밴드에 댓글 써주셨더라고요. 치킨집 같이 하는 봤대요. 3칸 얻어놓고 편의점, 치킨집, 중개사무소 3군데 다 하는 거야. 다 하는 거죠. 다 겸업이 가능합니다. 되게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까먹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 실제 보셨대요. 그래서 저도 드디어 치킨집 하는 중개 개공을 봤어요. 맞습니다. 자, 아저씨는 뭐 빼고? 경고매 빼고 다 됩니다. 나머지는 다 됩니다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때 지문에 있는 거, 지문.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 모든 개공은 5개는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5개를 다 할 수 있다면 다 맞는 거예요. 모든 개공은 다 할 수 있다. 맞는 거죠. 5개니까. 그 다음에 7번을 모든 개공이 다 할 수 있어. 그럼 틀리는 거지. 아저씨 못하니까. 아저씨 못하니까. 근데 이제 그 밖에 업무, 그 밖에 업무는 누구 빼고? 법인 빼고 다 되는 거예요. 이건 법인 빼고는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번. 주택 분양대행 5개죠. 그러니까 모든 개공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 또 경매 대리. 아저씨 못하잖아. 이거 틀린 거죠.
이 사업체 운영, 그 밖에는 법인 못하니까 틀린 거. 이렇게 문제 푸는 거라고요. 다음에 5, 6, 7번은 뭐냐면 이거예요. 5, 6, 7번은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되는 거야.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공에게 허용하는 겸업 업무를 모두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틀린 거죠. 아저씨. 이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6번은 경매 대리할 수 있다. 아저씨는 틀린 거죠. 그 다음에 택지 분양 대행은 그 밖에잖아요. 택지 분양 대행은 누구 빼고? 법인 빼고 다 되는 거니까 이런 더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이쪽에 그 법인만 시험에 물어볼 땐 쉬워요. 근데 법인이 아닌 나머지가 섞어서 문제를 할 때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밑에 지문도 연습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고용인 파트 들어갑니다.